파이썬 머신러닝 스타터 강의 파트 1. 이 강의는 8개의 본 강의 그리고 2개의 부록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의 1과 2는 머신러닝 이론을 설명합니다. 강의 3부터 8까지는 머신러닝을 실제로 실행해보는 랩 세션입니다. 오렌지3와 구글 콜앱을 사용합니다. 부록 1은 신경망 이론을 재수록하고 딥러닝 이론을 보강했습니다. 아울러 딥러닝의 최신 추세인 트랜스포머 예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부록 2는 강의 3에서 8까지 진행한 오렌지3 실습 화면을 모아서 재수록하였습니다. 오렌지3만 집중적으로 학습하려는 분들을 위해 구성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파이썬 머신러닝 과정을 가르치셔야 하는 중고교 선생님들께서는 본 강의 1과 2를 들으신 후에 바로 부록 1과 2를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머지 본 강의 3부터 8까지는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단기간에 학습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4개의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머신러닝 기본 개념 및 오렌지3 실습 방법을 터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본 강의 3에서 8까지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본 강의는 책을 보면서 학습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제법 복잡하기 때문에 책을 먼저 읽고 내용을 숙지한 후에 영상을 통해 학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이 강의 내용을 담은 책은 2022년 6월 내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파이썬 머신러닝 스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 툴로 프레지하고 또 마인드맵을 씁니다. 저는 파워포인트 자체를 쓰질 않는데요. 기회가 되면 파워포인트 자료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파워포인트 툴로 진행을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두 파워포인트 툴을 어떻게 쓰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느냐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오렌지3라고 하는 스타팅 프로그래머하고 콜앱을 통한 파이썬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강의에 왜 우리가 파이썬 머신러닝을 배워야 되느냐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이유로는 문과생이 배우기에 매우 적절합니다. 그리고 개인 커리어나 회사 업무에 도움이 되고요. 고급형 엑셀이라고 누군가 질문을 하신다면 맞는 말이기도 하고 고급형 엑셀을 훨씬 능가합니다. 여기서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1번하고 2번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프로그래밍 전공 학생들에게 배워라. 그러면 그분들은 배우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저도 문과생이거든요. 그래서 문과생이 배우기에 최적이다라는 것, 접근이 쉽다라는 것하고 두 번째로는 회사 커리어하고 업무에 도움이 되죠. 그냥 자기가 집에서 심심풀이로 있는 서적이 아니라 정말로 도움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문과형 파이썬은 집 앞에 있는 작은 언덕을 굉장히 작은 언덕 5m짜리, 10m짜리, 15m짜리를 천천히 올라서 집 앞에 있는 굉장히 작은 야산을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과형 파이썬은 처음부터 한라산이나 그런 엄청난 산들을 등반하는 거죠. 그래서 이과형 파이썬은 원래 이과 체질이 아닌 분들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파이썬은 문과 체질인 분들한테 잘 맞는다는 거죠. 문과생이 배우기 적합하고 회사 커리어가 회사 업무에 도움이 된다. 괜찮죠? 자, 그래서 파이썬 머신러닝을 배우시면 좋다. 그러면 문과 파이썬하고 이공대 파이썬은 뭐가 다르냐? 문과 파이썬을 잘 한번 보실까요? 데이터 처리를 하고요. 통계, 숫자, 텍스트를 처리하는 게 데이터 처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세 가지를 처리하는 게 문과형 파이썬이고요. 이 중에서 텍스트 처리가 약간 어려운데 통계하고 숫자는 사실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개념만 하시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공대 섹션을 보시면 여러분께서 직접 어떤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을 정말 본인이 만들거나 기계 내장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기계 내장 프로그램으로 가장 간단한 것은 여러분께서 TV를 켜실 때 리모컨 있잖아요. 리모컨 안에도 내장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짜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못 짜거든요. 그런 게 이공대용 파이썬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처리 머신러닝은 물론 이건 문과생도 들어가서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공대하고 문과형 파이썬은 좀 다르고 문과형 파이썬은
접근하기가 매우 쉽다. 그래서 강추. 그렇다면 머신러닝 분석 대상은 뭐가 있는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숫자하고 텍스트는 문과형이고요. 이미지는 이과형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미지 분석을 배우지 마시고 숫자 분석을 먼저 배우고, 숫자 분석을 끝나면 이제 숫자 분석은 통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텍스트 분석을 배우면 회사에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업무용으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여러분이 기술 개발진이 아니라면 1번과 2번이면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의 학습 종류를 볼까요? 머신러닝의 학습 종류는 지도학습, 영어로 supervised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 밑에 비지도학습은 뭐야? 그러면 unsupervised라고 그래요. 그래서 supervised, 1번 supervised, 2번 unsupervised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도학습은 답이 있는 데이터를 컴퓨터 보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컴퓨터가 학습하지 않는 데이터를 주고 네가 답을 한번 만들어봐 라고 하는 게 1번 지도학습입니다. 2번 비지도학습은 컴퓨터에게 아예 답이 없는 자료를 던져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죠. 컴퓨터 내가 판단하기에 적정하게 한번 데이터를 나눠봐, 이렇게 말하는 게 비지도학습입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이 좀 더 쉽고요. 비지도학습이 조금 어렵습니다. 강화학습은 여러분 바둑을 두는 알파고, 굉장히 먼 옛날 얘기죠. 5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알파고하고 로봇 청소기. 여러분 로봇 청소기가 강화학습을 하는 인공 머신러닝 기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집에 로봇 청소기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로봇 청소기가 매일매일 그 작동을 시켰을 때 같은 길로 가질 않아요. 같은 길을 가지 않고 자기 자신이 강화학습을 해서 스스로 길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크게 머신러닝의 종류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 중에서도 프리딕티브 모델링이라고, 이게 예측 모델링이거든요. 예측 모델링은 어떤 게 있느냐면, 첫 번째 디시전을 결정을 내리는 거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스냐 노냐를 결정하는 거죠. 만약에 사과하고 배의 그 과일을 컴퓨터에게 던져주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컴퓨터가 학습하지 않는 사과하고 배의 품종을 던지고 컴퓨터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게 사과야 배야? 라고 물어보면 컴퓨터가 이것은 78%의 확률로 사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디시전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디시전을 내리고 있는 거고요. 1번하고 약간 비슷한 게 랭킹인데요. 랭킹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선택사항 중에서 1번, 2번, 3번이 있으면 1번 옵션이 2번 옵션보다 더 낫습니다, 이렇게 컴퓨터가 말해주는 것이 랭킹입니다. 그래서 디시전과 3번 랭킹은 약간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 순위 매기기하고 아예 예스냐 노냐를 말하는 게 좀 다르죠. 그리고 여러분 2번 에스티메이트는 여러분이 평상시에 알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는 자동차 가격 같은 거죠. 컴퓨터 보고 자동차 모델과 디자인과 여러 가지 배기량, 연식 이런 거를 넣어준 다음에 가격까지 다 학습을 시킵니다. 가격까지 다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제는 컴퓨터가 학습하지 않는 자료를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죠. 이 자동차가 2천만 원일 것 같아, 3천만 원일 것 같아, 4천만 원, 5천만 원일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컴퓨터는 어떻게 말하냐면 5,720만 원입니다 라고 자기가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가격, 집값 같은 것도 컴퓨터에게 물어보면 이 집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 집은 2억 5,400만 원입니다 라고 만들어내는 게 에스티메이트입니다.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약간 단속적으로 카테고리를 예측하는 거랑 비슷하고요. 2번은 연속적인 숫자를 예측합니다. 파이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파이썬을 통해서 머신러닝을 할 건데, 파이썬은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가 어떤 것이냐면,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을 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1990년도에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을 발표를 했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그 닌텐도하고 싸우고 있었죠. 물론 현재는 닌텐도하고 그 MS, 엑스박스하고도 같이 싸우고 있지만, 지금은 세계 플레이어가 싸우고 있지만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과 그 당시에는 닌텐도하고 싸웠습니다. 닌텐도만이 유일한 적수였고요. 소니는 신생업체였습니다. 게임의 신생업체. 그래서 소니가 닌텐도를 이기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습니다. 라이브러리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닌텐도는 라이브러리가 당시에 없어서 어떤 게임을 만들 때 게임에서 문을 열거나 비행기를 오른쪽으로 날리거나 총을 쏘거나 게임에서 그런 모든 과정 하나를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일일이 다 프로그래밍을 짜야 됐어요. 그런데 소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는 업무라든가
비행기가 총을 쏘거나 비행기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회전시키거나 자동차를, 그런 것들은 모두 다 라이브러리를 넣어줘서 프로그래머가 짜지 않고 라이브러리에서 갖고 와서 프로그래밍 코드에 붙이기만 하면 그 기능이 작동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라이브러리의 개념이에요.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을 모아 두었다가 그냥 불러오기만 하면 기능이 구현되는.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금 라이브러리의 기능을 설명드렸고요. 파이썬에서 가장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는 넘파이로 숫자 과학연산에 쓰고요. 펜다스는 데이터 테이블에 쓰는데,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쉽냐면 엑셀 표와 같이 보여주는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펜다스는 엑셀 표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쉽게 다룰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사실은 이 펜다스 때문에 파이썬이 굉장히 쉬워졌어요. 여러분 넘파이만 갖고 있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펜다스가 나와서 우리가 엑셀 형식으로 자료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파이썬이 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과생들에게 굉장히 쉽다고 말할 수 있고요. 머신러닝은 여기까지는, 이 앞에 두 개까지는 데이터 자체를 다루는 거고, 이쪽에 사이클런이라고, 읽기 좀 어려우시죠? 사이클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머신러닝 모델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는 구글이 만든 텐서플로우라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케라스라고 하는 또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파이썬의 하나의 생태계의 일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텐서플로우하고 케라스를 배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 고급형 파이썬이구나 라고, 그 라이브러리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포함해서 파이썬으로 모든 것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라이브러리의 힘이고요. 파이썬이 다른 것보다 강력한 것은 라이브러리가 강력합니다. 강의 순서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머신러닝 맛보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 데이터 처리를 할 거고, 세 번째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머신러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업무 흐름도인데요. 흐름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흐름도하고 데이터셋 보죠. 전체 플로우 흐름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데이터를 구하고, 타겟 변수를 설정하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탐색적 자료 분석 및 시각화를 하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 모델을 돌리고 최종 모델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이 둘을 약간 나눈 게, 이쪽에 빨간 표시를 보이는 부분은 우리는 배우지 않을 건데, SES의 상용 프로그램은 SES 엔터프라이즈 마이너라고 하는 상용 프로그램이 있어요. 굉장히 비쌉니다. 1인당 라이센스가 10,000불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걸로 배웠어요. 저는 이걸로 배웠는데 여러분한테 당연히 접근도 못하는 프로그램을 가르쳐 드릴 수는 없고, SES 엔터프라이즈 마이너를 여기 오렌지 뜰이라고 하는 걸로 가르쳐 드릴 텐데, 오렌지 뜨리는 오픈소스라서 무료입니다. 무료고 되게 쉬운데, 굉장히 쉬운데 단점도 있어요. 단점도 있어서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께서 그럼 나는 파이썬은 코딩이니까 어려우니까 안 배우고 그냥 이렇게 메뉴로 클릭하는 오렌지 뜨리를 배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 부분은 오렌지 뜨리가 굉장히 잘 처리하는데 앞부분을 처리를 굉장히 못합니다. 특히 데이터 처리 부분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오렌지 뜨리를 통해서 간단하게 입문을 하시고 난 다음엔 중급 이상부터는 무조건 파이썬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그 과정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여기 SES 엔터프라이즈 마이너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요게 약간 화면이 흐릿한데, SES 엔터프라이즈 마이너 흐름도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이걸, 이 박스를 노드라고 하고요. 노드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르쳐 드리지 않을 거니까. 돈이 없어서. 자, 이쪽에 보시면 데이터를 넣었고요. 여기는 데이터를 탐색적 분석을 했습니다. 시각화도 하고 탐색적 분석도 하고 난 다음에 이쪽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데이터 처리를 합니다. 데이터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제가 지금 마우스로 클릭하는 이 모든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머신러닝 모델이에요. 머신러닝 모델을 여러분 열 몇 개를 이렇게 순식간에 짤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짜서 이쪽에 모델을 비교하는 노드에 갖다 놓고,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오른쪽을 버튼을 클릭해서 이게 프로그램이 있다면 실행을 누르면 이 10개, 20개의 모델들이 1, 2분 안에 실행이 됩니다. 길게는 4, 5분 안에 모두 다 실행이 됩니다.
이게 바로 메뉴를 눌러서 실행하는 방식이고요. 이거를 클릭 앤 드래그 방식이라고 합니다. 클릭 앤 드래그 방식이 참 좋은데 1인당 10,000불씩 내야 되니까 1년에 10,000불씩 라이센스 피를 내야 되니까 못 하잖아요. 자, 저도 못 하는데 저는 이제 소속 대학교에서 이제 배웠을 때였고 지금은 졸업을 했고요. 그래서 오렌지 트리를 한번 볼까요? 자, 오렌지 트리는 오픈 소스예요. 이것도 약간 화면이 잘 작아 보일 텐데 오픈 소스인데 아까 그 파이썬 엔터프라이즈 마이너 기능의 약한 오픈 소스 버전이죠. 그래서 여러분 맛보기들은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무료고요.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는데 그러면 왜 파이썬으로 안 해? 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처리 부분이 약하고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픈 소스이고 그 개발자들이 여기에 다 달려들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모델들의 파인 튜닝이 잘 안 됩니다. 모델들의 파인 튜닝이나 어떤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업계에서는 저는 이렇게 권고드리고 싶어요. 오렌지 뜨리로 여러분께서 간략하게 모델들을 빨리 배우시고 시각화를 해보시고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구나 감을 잡으신 다음에 그리고 초벌로 모델들을 돌려보실 수 있는 거죠. 초벌로 모델들을 돌려보신 다음에 마지막에는 파이썬으로 모든 모델을 데이터 처리를 정교하게 하고 모델들을 모두 다 돌리고 파인 튜닝하고 그리드 서치 CV라고 하는 마지막 기능까지 넣어서 최종 모델을 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캐글이라고 하는 데이터 컨테스트 사이트하고 데이터 분석 컨테스트 사이트하고 한국에 있는 예를 들어서 데이콘 같은 데이터 컨테스트 사이트에서 모든 참가자들은 파이썬으로 결과를 내지 오렌지 3로 결과를 내지 않습니다. 오렌지 3는 교육용 여러분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다만 오렌지 3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초창기에 약간 감을 보여드리는 거는 쉽게 배울 수 있게 해드리는 여러 가지 그냥 지도 도구라고 생각하시고 유용하기도 해요. 그런데 오렌지 3의 여러 가지 오렌지 3가 만능은 아니다. 그런데 파이썬으로는 끝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고요. 데이터셋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배울 데이터셋은 캐글 데이터셋입니다. 캐글은 어떤 거냐면 구글이 만든 플랫폼이에요. 구글이 만든 플랫폼이고 무료고요. 우리가 여러분께서 여기 이렇게 제가 URL을 쳐놨는데 이 URL을 쳐서 들어가시면 이 화면이 열리고요. 이 화면에서 다운로드를 누르면 데이터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석을 할 거예요. 데이터 정의를 볼까요? 데이터 정의. 자, 데이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12개가 있는데 12개가 있는데 여기서 아이디 변수는 뭐 이렇게 환자의 1번 환자, 2번 환자, 3번 환자 그런 거니까 분석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분석해서 쓰진 않고 그래서 rejected 돼 있죠? rejected 분석에서 제외. 그러면 11개가 있고 11개 중에서 여기 스트로크 저도 제일 처음에 제가 오해를 했었는데요. 스트로크가 심장마비인 줄 알았어요. 스트로크는 심장마비가 아니고 뇌졸중이더라고요. 뇌졸중이 한 번이라도 겪어본 사람은 1, 뇌졸중을 한 번이라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0, 정상적인 사람은 0 이렇게 해서 요게 타겟 변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게 이 앞에 다른 변수들을 학습시켜서 이 환자가 스트로크가 있느냐 없느냐를 학습시킨 다음에 학습시키지 않은 환자 데이터를 주고 컴퓨터에게 이 환자가 스트로크가 있게 없게를 물어보는 것이 우리 이번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번 프로젝트이고요. 한번 볼까요? 여기 변수 이름은 영어로 돼 있고요. 이제 한글은 제가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젠더, 성별, 에이지, 나이, 하이퍼텐션, 고혈압, heart disease, 심장병, ever married, 결혼 유무, work type, 근무 형태, residence type은 주거 형태. 여기 주거 형태는 오른쪽에 보시면 시골인가 도시인가가 나와 있죠. 그리고 average glucose level. 제가 글루코스가 뭔지 몰라서 찾아봤더니 혈당치더라고요. 혈당. 평균 혈당치. 이름 영어가 좀 어렵죠. 평균 흡혈당치. BMI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body mass index라고 해서 체질량 지수예요. 체질량 지수. 스모킹 스테이터스, 흡연 습관, 스트로크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나중에 얘네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나이하고 그 다음에 여기 평균 혈당치, average glucose level하고 체질량 지수 BMI 요 세 개는
어떤 인터벌 변수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잘 이렇게 눈에 띄지 않으실 텐데 인터벌 변수는 뭐냐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숫자 변수예요. 1부터 같은 척도로 쭉 늘어나면서 나이가 여러분 1살 먹었다가 갑자기 3살이 되진 않잖아요. 1살 먹으면 2살을 겪어야 되고 3살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22살이면 23살 그 다음 나이는 23살이지 갑자기 점핑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재는 거를 인터벌 변수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구간 변수라고 그러거든요. 한국말이 더 어려워요. 인터벌 변수. 그래서 나이, 혈당치, 평균 혈당치, 체질량 지수 요 세 가지만 구간 변수, 인터벌 변수고 나머지는 다 범주형 변수입니다. 범주형 변수. 범주형 변수고요. 여기 특기할 만한 사항은 성별이 하나 있는데 이 아더는 뭐야? 라고 그러면 아더가 특별한 성은 아니고요. 메일은 남자, 피메일은 여자인데 아더는 특별한 성이 아니고 나 밝히기 싫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설문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서구 자료인데 요새 서구 사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가 좀 많이 강화가 돼서 그렇게 답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종 같은 것도 당신 뭐 에이시안이야 아니면 당신 백인이야 당신 흑인이야 당신 레틴게야 이렇게 묻는 게 있는데 맨 밑에 보면 밝히기 싫어요 있습니다. 밝히기를 원치 않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더가 특별한 성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데이터 정의까지 했죠.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 한번 볼까요? 데이터 처리는 여러분이 데이터 처리 흐름도는 우리가 꾸준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다 넣어두지 않으셔도 돼요. 방금 말씀드린 도 이쪽이 메이저인데 메이저 쭉 이 8가지 우리 데이터 처리 흐름도 중에서 데이터 처리만 세분화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이런 변수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지금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드려서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은 여기. 아까 데이터 처리는 4번째였고 탐색적 자료 분석 및 시각화는 5번째인데 5번째는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텐데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고 코딩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머신러닝 모델 실행을 한번 가볼까요? 머신러닝 모델 실행은 어디냐면 5번째, 6번째, 7번째인데 사실은 머신러닝 모델 수립하고 실행은 같은 단계예요. 이쪽 단계는 이론적인 단계고 실행은 정말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 머신러닝 모델 실행에도 앞에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KNN 모델까지 같이 합니다. K 최근접 이은 모델까지 같이 합니다. 결정 트리, 디시전 트리, 결정 트리하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리고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 마지막에는 KNN 모델까지 같이 합니다. 모델이 이렇게 3개, 4개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30개 모델 정도는 손쉽게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머신러닝 모델은 굉장히 다양한 모델을 쓸 수 있다. 다만 여기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은 파이썬으로 처리하는 게 훨씬 좋아요. 오렌지뜰이나 세스 엔터프라이즈 마이너나 이런 것보다는 파이썬으로 처리하는 게 더 좋고요. 이 앞에 데이터 처리하고 탐색적 데이터 분석도 상당 부분은 파이썬으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파이썬으로 처리하는 게 좋기 때문에 나는 쉬운 오렌지3로 끝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파이썬으로 가야 된다 라는 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다른 프레젠테이션 툴을 쓸 텐데요. 다른 프레젠테이션 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있습니다. 다른 프레젠테이션 툴은 이 녀석은 프리플레인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마인드맵 프로그램이에요. 오픈소스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배우실 필요는 없고 저는 강의의 편의성을 위해서 프레젠테이션 툴로 쓰는 거니까 부담을 갖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머신러닝, 딥러닝 개념을 한번 먼저 볼까요? 머신러닝, 딥러닝 개념을 보시면 머신러닝과 딥러닝 개념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은 또 뭐야 뭐 이렇게 파이썬은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이 통계 이쪽에 제가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AI 그 다음에 머신러닝 머신러닝에는 딥러닝까지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좀 헷갈려요. 도대체 통계하고 AI하고 머신러닝은 뭐가 다른 거야? 뭐가 다른 게 아니고 서로 포함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오른쪽으로 화면을 잠깐 볼게요. 이 나머지 배경을 여러분 여백을 통계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바닷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바닷물이 이 안에 있는 관역 같은 거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통계하고 알고리즘이 기본 배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숫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그래머로 이루어져 있죠. 다루는 변수는 숫자이고 그걸 구현하는 거는 파이썬 프로그래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통계하고 알고리즘의 바닷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넓은 범위는 생각하는 기계가 AI잖아요. 인공지능. 생각할 수 있는 기계가 AI인데 그 생각할 수 있는 기계 중에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그러면 우리가 숫자로, 여러분 숫자는 텍스트를 포함합니다. 텍스트하고 이미지를 포함합니다. 왜 숫자가 텍스트하고 이미지를 포함하냐면 텍스트를 숫자로 바꾸고요. 컴퓨터가 내부 프로세싱 과정에서 텍스트도 숫자로 바꿉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머신러닝, 딥러닝이 다룰 수 있는 거는 거의 웬만한 정보는 다 다룰 수 있습니다. 숫자, 문자, 텍스트,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음악 있잖아요. 음악도 다룰 수 있어요. 음악도 숫자로 변환할 수 있거든요. 그 음악을 주파수, 영역대나 이런 게 숫자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보고 듣는 보고 듣는 정보는 거의 다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보다 조금 그 하부 개념이 머신러닝이고, 머신러닝은 스스로 생각하는 거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이 문제를 주고 이것만 풀어보세요, 특별한 문제만 풀어보세요라는 게 머신러닝이고, AI는 정말 스스로 생각해야죠. AI는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의 임무에 대해서도 바꿀 수 있을걸요. AI는 무섭죠. 머신러닝은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고 간단한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한 기계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일부분인데, 머신러닝에서 신경망을 갖고 있습니다.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을 갖고 있는데, 신경망이 굉장히 그 단순한 신경망에서 출발했는데 그 신경망을 좀 굉장히 복잡하게, 원래는 신경망에 있는 층이 1개, 2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딥러닝에 들어가면 67개, 250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중에 1000개도 되고 900개의 그 신경망층도 만들 수 있어요. 10,000개를 왜 못 만들겠어요? 컴퓨터 성능이 딸려서 그렇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게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딥러닝 분야에 들어서서는 드디어 특정 분야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기. 뭐 간단한 예를 하나 들자면, 예를 들어서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은하를 발견하는데 딥러닝 시각화 모델을 쓰거든요. 그런데 허블 망원경이 요새 뭐 그 제임스 웹 망원경이 새로 들어갔죠. 허블 망원경이 찍은 사진 중에서 허블 망원경이 우주의 한 구석에 빈 공간을 놓고 며칠, 뭐 일주 이렇게 찍었답니다. 그냥 그때는 어떤 특별한 거를 발견할 생각은 없었고 찍을 데가 없다 보니까 찍었나? 그렇게 찍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엄청나게 좁은 빈 그 암흑 공간 같은 곳에서 사진을 확대해 보니까 또 몇천 개의 은하가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은하에는 공백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은하들을 이렇게 발견을 했을 때 그 예전의 은하도 비슷하니까 이 은하가 어떤 은하랑 비슷한 은하일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은하일까? 이런 거를 사람들이 눈으로 은하의 그 별수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일일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사람들이 인식하고 넘버링한, 그러니까 몇 번째 은하다, 뭐 A378 은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넘버링을 하는데, 도대체 이 은하는 새로운 은하인가, 우리 어떤 다른 사람이 이미 넘버링한 은하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기계 학습을 합니다. 그게 딥러닝이고요. 머신러닝을 해서 이 기계가 사람보다 엄청나게 빨리, 엄청나게 정확하게 판단하죠. 그런 게 딥러닝의 영역이고, 지금 보시면 이 AI하고 딥러닝이 약간 유사해요. 약간 유사하고, 머신러닝은 가운데 끼어있는 과정이고, 우리는 이렇게 약간 간단한 과정을 배우는데, 이 간단한 과정을 배운다고 해서 우리가 딥러닝으로 못 넘어가느냐? 아니고요.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딥러닝까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강의에서는 간단한 신경망만 가르쳐 드리는데, 추가적으로 딥러닝을 배우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은 한번 예시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지도학습, supervised learning하고 비지도학습, unsupervised learning인데, 자, X축, X1과 X2 축이 있고 여기 자료들이 있는데, 자료들한테 이미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켜 놓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 이쪽에 뭉쳐져 있는 자료는 동그라미 자료들이야. 그러니까 동그라미라고 하는 뭐라고 그러지? 판별 결과를 컴퓨터에게 주는 거예요. 판별 결과가 뭐냐면 레이블이라고 하거든요. 레이블. 넌 라벨, 한국말로 라벨. 너 라벨이 이거야라고 딱 주는 거예요. 이거는 동그라미 품목이에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모여 있는 녀석들은 이거는 X 품목이에요라고 주는 거예요.
이 컴퓨터에게 이걸 학습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여기에 동그라미하고 X 표시를 주지 않는 다른 자료들을 주는 거예요. 다른 자료를 주고 난 다음에 컴퓨터한테 물어보는 거죠. 임무를 주는 거죠. 컴퓨터에게. 컴퓨터야, 우리가 새로운 자료를 몇 개 넣었는데 예전에 네가 학습한 거에 근거해서 이 자료가 동그라미 자료인지 X 자료인지 판단해줘가 슈퍼바이즈드 러닝입니다. 슈퍼바이즈드 러닝이고요. 비지도 학습, unsupervised learning은 어떤 뜻이냐면 이 자료를 던져만 주는 거예요. 던져만 주고 난 다음에 자료의 레이블, 이 자료가 동그라미 자료인지 X라든지 보여주지 않고 모든 게 같은 자료예요. 그 레이블이 같아. 레이블을 아예 주지를 않으니까 레이블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사람도 사실은 몰라요. 이게 어떻게 말씀드리면 되냐면 컴퓨터에게 그냥 우리가 열대지방에 가서 아니면 우리가 야산에 가서 동네 야산에 가서 풀들을 우리가 100개를 뜯어와요. 풀들을 많이 뜯으면 안 되겠지만 풀들을 100개를 뜯어와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컴퓨터한테 입력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컴퓨터 보고 그냥 아무 학습도 안 시킨 다음에 컴퓨터에게 말을 하는 거죠. 이 풀들을 자네가 분류해 보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는 자기 알고리즘에 따라서 100개를 뜯어왔는데 풀들을 3개로 분류할 수도 있고 5개로 분류할 수도 있고 20개로 분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옆에서 이제 조금씩 조정해 주는 거죠.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러면 이 녀석을 3개로 분류해봐, 아니면 이 녀석을 10개로 분류해봐, 그런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레이블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가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자, 나오고 강화 학습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요 녀석 한번 여러분 한번 가볼게요. 자, 돌아가겠습니다. 자, 강화 학습은 엣지 오브 투마로우는 매일매일이 반복됩니다. 매일매일이 죽으면 게임이 끝나고 다음날 새로 시작하는 거죠. 이게 원래 원작 소설이 제가 그 원작 소설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일본의 원작 소설이고요. 사실은 게임 매니아가 쓴 거예요. 게임 환경을 쓴 거고 엣지 오브 투마로우고 Find me when you wake up, 내일 다시 깨어나면 나를 찾아와, 이런 멋진 말이죠. 자, 그래서 강화 학습은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됩니다.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됩니다. 아까 로봇 청소기 말씀드렸죠. 로봇 청소기는 사람이 작동을 시키면 그 전장, 그 게임 환경이 다시 설정이 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로봇 청소기는 게임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봇 청소기는 어떤 업무를 갖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분당 자기가 빨아들이는 먼지량이 어느 정도를 넘으면 그 루트를 계속 다니고요. 랜덤하게 돌아다니는데, 그리고 분당 빨아들이는 먼지량이 이제 그거보다 낮아지면 이 동네는 내가 다 청소했어, 다른 환경으로 가야지, 그리고 방향을 또 랜덤하게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이 녀석이 계속 그 집의 구조를 학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365일 청소할 수도 있잖아요. 365일 하루에 1시간씩 청소하는데, 그렇다면 이 집은 어느 쪽에 많이 먼지가 쌓이고 어느 쪽은 이렇게 자주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학습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강화 학습입니다. 강화 학습은 무한 반복 게임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 이제 약간 눈치채셨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알파고가 바로 강화 학습입니다. 알파고가 무한 반복 바둑 게임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학습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이쪽에 프로그래밍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스 엔터프라이즈 마이너는 유료 프로그램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이렇게 방금 제가 보여드렸죠. 자, 그 다음 프로그래밍 언어 인기도를 보여드리면 여기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쭉 주황색으로 올라간 게 파이썬입니다. 파이썬이 2021년까지도 2021년 한 중반까지 제가 자료를 찾았는데 괜찮죠. 자바가 여러분 프로그래밍 인기도가 이제 약간 떨어지고 있는데 보시면 파이썬과 자바는, 그러니까 이 자바를 대체하는 파이썬은 20대 계열이에요. 20대 계열이기 때문에 저 같은 문과생이 함부로 못 가죠. 함부로 못 가는데 요 밑에 보시면 텐서플로우하고 케라스가 요 동네에 있거든요. 텐서플로우, 케라스, 그리고 R도 있네요. R은 어떤 거냐면 통계 패키지예요. 통계 패키지고 텐서플로우, 케라스는 이 녀석도 머신러닝, 딥러닝 섹션이기 때문에 여기 파란색 그리고 보라색, 밤색 요 녀석들을 이 파이썬에서 일부러 그러니까 흡수하거나 아니면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이 언어 인기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R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가 될 수 있으면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데, R은 통계 전문 프로그램이라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조금 좁습니다. 조금 좁고 대용량 데이터를 잘 다루지를 못해요. 통계 전문 프로그램으로서 살아남았겠지만 일반적인 저 같은 문과생이 R에 목숨을 걸고 배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파이썬이나 텐서플로우 케라스를 배우는 게 더 좋습니다. 텐서플로우 케라스는 파이썬의 하나의 영역으로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이썬을 배우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텐서플로우 케라스는 제가 여기서 가르쳐 드렸고요. 오렌지뜰이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죠. 설치 프로그램을 한번 볼까요? 설치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구글에서 인스톨 오렌지뜰이를 치면 이렇게 나오고요. 설치 화면을 제가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설치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 저는 이제 이 녀석이 윈도우즈가 나와 있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OS에 따라서 저는 이제 맥OS 쓰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하면 맥OS로 바뀌는데 여러분 대부분은 윈도우즈일 거니까 윈도우즈 써서 요거 다운로드 요 녀석을 누르면 다운이 되거든요. 다운로드 한 다음에 바로 실행시키면 돼요. 실행시키면 설치가 되고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치 화면까지 우리가 봤고요. 실행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실행하면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파일을 하나하나 갖다 끌어내면 바로바로 실행이 됩니다. 멋지죠? 이런 걸 아까 말씀드렸는데 플래그 앤 드래그이고, 최초에는 오렌지뜰이 같은 화면으로 배우는 게 좋아요. 파이썬이 상당히 쉽지만 그래도 저 같은 생 초보 문과생한테는 그래도 처음에는 쉽지 않거든요. 저도 복잡한 코딩은 못 외우고 간단한 코딩만 외우는데, 그래서 아무 그림도 없고 어떤 머릿속에 개념도 없는데 파이썬 코딩을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이 오렌지뜨리로 실행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오렌지뜨리가 이게 부족하구나 라고 느낄 때 본격적으로 오렌지뜨리의 뭐라고 그러죠? 프로그래밍 프로세스를 머릿속에서 이제 드디어 인식한 다음에 파이썬을 배우면 정말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렌지뜨리를 병행하는 겁니다. 자, 요거 이제 지워볼게요. 뿅. 자,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은 제가 가르쳐 드리지 않는데, 주피터 노트북은 이 구글 콜앱, 주피터 노트북과 구글 콜앱은 서로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는데, 주피터 노트북은 여러분의 PC 안에서 수행이 되고요. 구글 콜앱은 구글 웹사이트에서 돌아가요. 그래서 사실은 주피터 노트북은 설치하다가 오류가 날 수가 있고 약간, 그러니까 최초 설치가 좀 복잡해요. 그런데 구글 콜앱은 설치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구글에 로그인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글 콜앱을 더 추천을 드려요. 주피터 노트북을 이렇게 보시면 짠, 이렇게 뭐 제가 URL을 한번 쳐볼까요? Here we go.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아나콘다 인디비주얼 에디션 다운로드. 저는 자동으로 맥 OS가 되는데 여러분은 자동으로 아마 요 녀석이 돼 있을 거예요. 이 윈도우즈가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디지? 여기 맨 밑으로 내려가면, 자, 여러분은 파이썬 3.9 버전이네요. 이 녀석을 다운받아서 또 실행하면 여러분 컴퓨터에 깔립니다. 맥 OS는 저는 이제 요거 깔았는데요. 제가 주피터 노트북은 깔지 않거든요. 주피터 노트북을 바로 까는 게 아니라 아나콘다 내비게이터를 깔아야지만 깔릴 수 있어서 설명드리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깔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런 윈도우즈, 맥은 잘 안 쓰시겠지만 윈도우즈를 쓰실 때 여러분의 사용자 이름,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사용자 이름이 한글이면, 예를 들어서 개똥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안 깔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용자 이름이 영어여야 돼요. 제가 영어 이름이 제이슨 임인데 제이슨임이라든가 그냥 J라든가 K라든가 이렇게 영어 이름으로 사용자 이름을 컴퓨터 화면에 설정하셔야 됩니다. 저 이거 몰라가지고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주피터를 열면 이렇게 됩니다. 주피터를 열면 화면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주피터를 요 녀석의 오른쪽에 보시면 주피터를 론치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요번 강의에서 알려드리지 않으니까 별로 의미가 없고요. 자, 주피터 노트북은 자기 PC에서 돌아가는 건데 구글 콜앱은 클라우드 버전으로 웹만 있으면 인터넷만 되면 무조건 되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추천드리는 거는 콜앱 첫 화면을 볼까요? 짠. 자, URL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짠. 저는 이미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은 이런 화면은 나오지 않으실 거고요. 저는 이제 이미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새 노트를 만들면 되거든요. 새 노트를 만들어 볼게요. 짠. 새 노트를 만들어서
조금 이게 웹 버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자, 일단 여러분 동작하고 난다면 굉장히 빠르게 작동합니다. 처음에가 좀 더 걸리고요. 자, 제가 생애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코딩은 이겁니다. 수업 시간에 배웠거든요. Here we go. 자, 여기 보시면 뭔 프로그램이 이렇게 오래 걸려? 라고 하지만 처음에만 그래요. 이제 연결하고 이런 초기화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실제로는 굉장히 빨리 돌아갑니다. 자, 1 더하기 1을 했죠? 이제 2 더하기 3을 해볼까요? 아까처럼 오래 시간이 걸리나 볼까요? 여러분 실행을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를 직접 클릭해도 되고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키보드에 Shift Enter를 눌러볼게요. 아까처럼 오래 걸릴까요? 바로 나오죠? 자, 첫 장면만 나오고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녀석을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저장이 여기 있네요. 저장이 완료됐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 저장이 어디 갔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장이 어디 갔는지를 알기 위해서 왼쪽에 클릭을 하시고요. 안 보이죠? 어디 갔는지 모르겠죠? 어디를 가야 되는데 없고, 여기는 그 구글이 바로 보여준, 원래 깔아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요 녀석을 눌러야 됩니다. 요 녀석을 누른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이 구글 콜앱은 여러분의 구글 드라이브하고 연동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 연동을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이걸 누르면 짠 이렇게 나와서 오케이 연결해 주세요. 여러분이 구글 계정을 없으면 구글 계정을 만드시면 구글 드라이브는 자동으로 생기거든요. 좀 시간이 걸리지만 구글 드라이브에 마운팅하는 중이라고 나오죠. 마운팅하는 중이라고 나오면 아까는 없었던 드라이브가 생겼어요. 여러분 아까 이 드라이브 없었거든요. 가볼게요. 짠. 마이 드라이브가 여러분 거예요. 마이 드라이브가 여러분 거고 가볼게요. 저는 이미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untitled zero 요게 어디가 있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연결시켰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구글 드라이브 연동을 안 시키면 이런 화면이 보이지 않고요. 자, 여기 방금 여기다 드디어 만들어졌습니다. 구글의 마이 드라이브에 콜앱 노트북에 untitled zero 여기 보시면 IPYNB라고 써 있죠. IPYNB는 파이썬 파일 그러니까 네임명이에요.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는 이 화면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죄송합니다. 콜앱 여기 콜앱이거든요. 콜앱 노트북이라고 그래요. 노트북 파일이라고 그러거든요. 노트북 파일이라고 하는데 노트북 파일 확장자가 IPYNB예요. IPYNB는 주피터 노트북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주피터 노트북을 커스터마이즈한 게 구글 콜앱이에요. 그러니까 주피터 노트북이 편리하니까 주피터 노트북처럼 구글의 드라이브에서도 쓸 수 있게, 구글에서도 쓸 수 있게, 구글 클라우드 시스템에 쓸 수 있게 커스터마이징한 거라서 둘 다 IPYNB라고 쓰고요. 웬만하면 구글 콜앱에서 작동하는 코딩은 주피터 노트북에서 작동하고요. 주피터 노트북에서 작동하는 코딩도 구글 콜앱에서 웬만하면 작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셔도 되는데 저는 초보분들은 꼭 이 구글 콜앱을 쓰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저장까지 해봤습니다.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있고 이렇게 지금은 이제 링크가 돼 있는 겁니다. 만약에 링크 걸지 않고 저장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저장해 볼까요?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름 바꾸기. 자, 여기서 바꾸면 되거든요. untitled zero 저는 템프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냥 템프의 약자 T. 렛츠고. 여기서는 바로 보이지는 않아요. 바로 보이지는 않는데 이런 게 약점이죠. 자, 이제 제 구글 드라이브로 한번 가볼게요. 렛츠고. 제 구글 드라이브로 가서 마이 드라이브. 이건 제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본 건데 콜앱 노트북에 가시면 자, 여기 와 있어요. 아직은 저 녀석이 그 이름만 바꿨기 때문에 저장이 안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Here we go. 자, 구글 드라이브의 4번 저장을 한번 눌러볼까요? Here we go. 4번을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가 있는지가 제일 처음에 좀
잘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자, 여기 만들어져 있죠, 여러분? 방금 T도 만들어져 있고 이름 바꾼 것도 만들어져 있고 4번도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클라우드 시스템이라서 약간 반응이 느려요. 반응이 느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거, 이 과정은 여러분 제가 그 교육 과정에서 두세 번 더 반복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계속 따라오시면 됩니다. 짠! 방금 이거 그 다음 설명을 다 드렸어요. 이렇게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서 요걸 눌러도 되고 실행은 Shift Enter 키를 눌러 실행되고, 구글 드라이브 마운팅은 제가 이미 예전에는 이런 코딩들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게 이 녀석이 구글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 녀석을 누르면 요 클릭을 누르면 얘가 나오고 요걸 누르면 조금 있다가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고요. 자, 오렌지 3하고 파이썬 콜앱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제가 계속 설명한 거를 반복 설명합니다. 파이썬 콜앱의 용도는 무엇인가? 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Love Actually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이쪽은 원래 크리스마스 is all around죠. 그런데 제가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Machine Learning is all around. 기계학습이 우리 세계에 왔습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우리 세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all you need is Python. 여러분이 필요한 거는 파이썬입니다. 파이썬입니다. 그런데 파이썬으로 하면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죠. 파이썬으로 하면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처음에 조금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이 녀석으로 통해서 그래픽 버전으로 초창기에 우리가 배우면서 파이썬도 병행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오렌지 3만으로 배우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오렌지 3를 배우면서 옆에서 파이썬으로 어떻게 코딩할 수 있는가, 구글 콜앱을 통해서 파이썬으로 그 안에서 파이썬으로 어떻게 코딩할 수 있는 걸 병행해서 배우면 굉장히 학습이 빠릅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왼손은 거들 뿐 오렌지 3는 여러분 거드는 겁니다. 오렌지 3로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한번 볼까요? 자, 똑같아요. 오렌지 3는 빠른 리뷰용 아니면 ML의 초기 학습, 머신러닝의 초기 학습용입니다. 초기 학습용이고 실전은 파이썬. 모든 사람은 실전을 파이썬으로 하지 오렌지 3나 뭐 다른 걸로 하지 않습니다. 이 파이썬 로고가 처음 나왔네요. 파이썬 로고고 주피터 노트북이에요. 주피터 노트북. 이건 구글 콜앱입니다. 그리고 왜 파이썬 로고를 우리가 쓰지 않느냐? 이제는 다 구글 콜앱이나 주피터 노트북에서 파이썬을 우리 문과생들은 치기 때문에 이 로고가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제가 이 구글 콜앱에서 파이썬 코딩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린 거거든요. 여기서도 그래프 잘 그려지죠? 자, 이런 걸 우리가 배워보겠습니다. 닫고요. 뿅. 뿅. 닫습니다. Here we go. 파이썬 라이브러리는 아까 제가 설명을 이미 드렸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Here we go. 설명드렸죠? numpy, pandas, scikit-learn, TensorFlow and Keras 가 있는데 여기에 그 시각화 그 라이브러리가 하나 빠져 있어요. 매플랄립하고 매플랄립을 확장시킨 C본이 있는데 이 녀석들은 우리가 코딩하면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외에도 많은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게 라이브러리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이 다음은 다음 녹화에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화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